나는 지금까지 파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연애와 결혼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파혼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끝나는 만큼 연애의 이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파혼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 친구가 파혼한다고 했을 때는 쉽게 잊으라는 말만 했었다. 하지만 내가 파혼의 당사자가 돼보니 친구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파혼은 연애의 헤어짐과는 전혀 달랐다.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마치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낙인이 찍힌 기분이었고 부모님 또한 파혼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파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았다. 부모님 역시 파혼한 것은 안타깝지만 나에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했다. 남자친구와 나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지만 그리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내 이상형도 아니기도 해서 관심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내가 취업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내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세련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갔기 때문이었다. 남자친구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까 나한테 고백을 했었는데 받아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학교도 아니고 평생 다닐 수도 있는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긴 것과 다르게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다. 분명 고백을 거절했음에도 끊임없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이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었고 이 정도 끈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백을 받아주었다. 정말이지? 우리 앞으로 사귀는 거다? 그렇게 좋아? 엄청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있으면 말해. 내가 어디든 데리고 가줄게.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는 그동안 연애 경험이 전무했다고 했다. 연애 초보라는 말에 살짝 걱정이 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서 좋은 장소만 나오면 나에게 가자고 아이처럼 굴었기 때문이었다. 장소 선택이야 인터넷에서 추천해주는 곳이다 보니 평균 이상은 하긴 했지만 몇몇은 상업성이 너무 강해서 별로이기도 했다. 그래도 이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들보다 열정적이고 애쓰는 모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사내 연애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남자친구는 회사 내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티를 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일주일도 안 되어서 회사 내에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조건 자신이 미안하다고만 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남자친구는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다. 뭘 하든지 나와 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인지 뭘 하든 좋아했고 그런 남자친구 덕분에 나 역시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면서 지겹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4년쯤 만났을 때부터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만나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정도라면 같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처음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들 인상이 좋아 보였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냐고도 물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년쯤에는 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예식장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결혼할 생각이 있거든 빨리 알아보라고 하신 거였다. 널리고 널린 게 예식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하고 남자친구하고 알아봤더니 정말로 예약이 가득 차 있었다. 당장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서는 내년에도 결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제일 빠른 게 8월 달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예약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오빠도 그렇지? 이러다가
내년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뉴스에서는 저출산 내용만 나와서 예식장도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랬다. 결혼은 다들 하는 건지 아니면 예식장이 많이 사라져서인지 생각보다 예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떨결에 예식장까지 예약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그래도 우리가 예식장까지 예약했다는 걸 알게 된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셨다. 이제는 상견례만 하고 나머지만 준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행히도 상견례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다. 앞으로 결혼식만 하면 남자친구와 부부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기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상견례 전에 한번 찾아가고 그리고 상견례 때 본 게 다였던 상황이라 또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는데 내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 생각해보면 간다고 해도 어색하기만 할 뿐이고 내 성격상 예비 시부모님한테 살갑게 대하는 것도 무리였다. 또 먼저 연락도 없었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 문제로 연락하셨나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내가 아무런 아는 척도 안 하고 축하조차 안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거였다. 나도 이런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생일인데도 선물은커녕 연락조차도 없니? 아, 생신이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 결혼할 거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그랬어야지. 너는 결혼식 하고 나서부터 할 생각이었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그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선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사람을 속물로 만들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이런 건 기본적인 예의야. 이럴수록 너만 이미지 나빠진다고. 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연락을 받고 황당했다. 며칠 뒤 생신이라면 준비라도 하겠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생신을 축하 안 해줬다고 화를 내셨기 때문이었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 역시 어머님의 생신을 까먹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정작 본인의 아들도 생일을 까먹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이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친구는 내 편이 돼주고 싶어서 나한테 왜 그랬는지를 어머님한테 따진 것 같았다. 결국 어머님은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해오더니 이상한 것부터 배웠다며 왜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짓을 하냐며 질책하셨다. 여기서 말을 더 해봤자 상황만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꾸짖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았다. 어머님이야 이미 생일이 지났다고 해도 아버님까지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미리 생신이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그런 거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1년 먼저 챙겨준다고 나쁠 것도 없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니 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자신도 하지 않는 것을 괜히 어머님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는 게 싫다고만 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야 고마운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자주 볼 사이였기에 나는 남자친구를 설득했다. 겨우 내 생각을 이해해줬는지 남자친구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어머님은 나한테 꾸짖은 부분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또 다시 연락을 하시더니 남자친구를 데리고 주말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신 거였다. 승준이는 내가 오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러니 너가 살살 달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봐. 제가요? 그럼 승준이도 안 오겠다고 하면 너가 해야지. 누가 하니? 혹시 너도 우리하고 밥 먹는 게 싫어서 그러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밥 먹자고 해. 지금부터 밥 먹고 하는 버릇을 키워야 나중에라도 너가 편할 거 아니니? 어머님의 성격이 이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2번밖에 안 봤지만 그래도 친절하셔서 시어머니는 잘 만났다 싶었었는데 생신 사건 이후로는 좀 이상하다 싶었다가 이번 일까지 겪게 되니까 앞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나한테 오라고 한 상태이다 보니 싫다고도 할 수는 없었고 남자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다. 자칫하다가는 또 다시 나 때문에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머님 말대로 조금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3번째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던 날 집에 갔더니 음식 준비는 하나도 안 하신 상태였다. 바빠서 안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머님은 내 음식 솜씨가 궁금하다며 어머님 앞에서 요리를 해보라고 한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모르면 끝이냐고 하셨다. 그런 말을 하시니까 도무지 할 말도 없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화를 내셨다. 다 큰 어른인데 못한다고 울기만 하면 해결이 되냐고 하신 거였다. 그때 아버님하고 잠시 나갔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당연히 난리가 났다. 남자친구는 내 편을 들고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님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억울해 하셨는데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어머님은 나를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셨다. 더 이상 밥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자 아버님이 다음에 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은 나에게 할 말이 남았는지 늦은 저녁에 연락을 해오셨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울 생각을 하니? 너가 울면 우리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저도 당황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끝나니? 대체 결혼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는 우리 승준이하고 나하고도 갈라놓을 생각이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너는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힘든 걸 시켰니?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머님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1시간 내내 안 좋은 소리만 하시더니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다.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는 다른 친구 이야기라며 조언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엄마는 단박에 나라는 걸 알아버렸다. 화가 난 엄마는 곧장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었지만 와봐야 일만 커질 뿐이고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니었기에 나는 엄마를 말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결혼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분명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머님은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결혼하면 수십 년은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못 참을 것만 같았다. 솔직히 그때의 나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어머님을 싫어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했을 때도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파혼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남자친구는 절규하듯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원한다면 시댁 가족들도 안 만나겠다고 제발 헤어지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잡을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괜히 나 때문에 남자친구가 가족들하고 안 만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남자친구에게도 파혼을 전했으니 남자친구 부모님한테도 알려지는 건 금방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양심에 찔렸는지 나한테 한다는 말이 내가 좀 모질게 굴었다고 이러는 거니? 너도 알겠지만 내가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랬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너가 좀 이해 좀 해주렴. 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파혼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봐야 몇 번을 봤다고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결혼부터 준비하던 대로 하자. 응? 그래야 서로 좋은 거 아니니? 저는 어머님 며느리 될 자신이 없어서요. 너가 이러면 내가 난감하잖니? 난감한 건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얘야. 나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다. 안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참고서 할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자친구는 이후로도 나와 계속 만나자고 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도저히 내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는 굳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남자친구 본인이 힘들다며 그만두겠다고 했다. 남자친구의 이러한 행동은 어머님한테도 충격이었을 것 같다. 남들이 알만한 회사를 다닌다며 그렇게 좋아하셨다는데 정작 이렇게 그만뒀으니 속이 많이 쓰리셨을 거다. 파혼하고 2년 후 마음을 추스른 뒤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현재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전에 했던 경험 때문인지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여러 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보고 확인을 했던 터라 이대로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